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객실에선 두 남녀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낙선 인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일대에 혹독한 한파를 견뎌낸 동백꽃이 활짝 피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 소방서 등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20분쯤 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이 숨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객실에서는 두 남녀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4.10 총선은 정권 심판이라는 대세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낙선 인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는 11.6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선자와는 큰 표 차이가 났지만 강 후보는 지지해준 지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무조건 저에게 지지를 해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애석하게 당선 가능성이 낮은 걸로 좀 나와서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이 더 균형 있는 정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20여 년 축협 조합장을 지낸 강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지역 농축산업이 연합한 놀골푸드 매장에 대도시 진출 등 농업 활성화안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제 회초리로 매를 맞았지만 또 따뜻한 이렇게 보도마 주시면은 또 정신 차리고 다들 열심히 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너무 그냥 낙담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지역 정치권이 분열 갈등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당선인들이 화합의 지역 정치를 약속한 만큼 지역민들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국민의힘 전북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투표로 말씀해 주신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북 모든 선거구인 10곳에 후보를 냈지만 참패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현수막들인데요.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선거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건물 절반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한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 처리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잘 썩지도 않는 데다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농업과 공사 현장 등에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700여 톤,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의 재활용률은 90%에 달하는가 하면 충남 21%, 대전과 세종은 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유세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들을 덜 사용하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게 확산되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1명을 단속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10명을 불송치하고 나머지 63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과 벽보 훼손 10명, 금품 수수 5명 등 순이었습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넉 달 동안 집중 수사기관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혹시 가수 송창식 씨의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동백꽃이 지금 고창 선운사에 활짝 피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나라 기자가 봄 내음 물씬 풍기는 선운사에 다녀왔습니다. 붉은 꽃잎과 황금빛 수술이 만나 매혹적으로 빛납니다. 동백나무 3천여 그루에 한가득 매달린 빨간 동백꽃이 선운사 대웅전 뒷뜰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방문객들은 단아하면서도 매력적인 동백꽃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보러 온 지는 한 5년쯤 됐고요. 올 때마다 예쁘고 그래서 매년 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너무 참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쁘고 좋아요. 겨울에 피는 것으로 알려진 동백나무지만 고창 선운사에선 4월 초순에 만개한 한국 토종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창 지역이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선운사 동백꽃은 조선시대 성종 때 행호 스님이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백나무를 심으실 때 그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너무 작고 그로 인한 사찰의 화재가 많아져 스님께서 방화림의 목적으로 사찰림을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백 씨앗을 가지고 동백기름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스님의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명 노랫말이나 시에도 등장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피어난 선운사 동백꽃. 천연기념물 184호인 선운사 동백나무숲. 붉은 동백꽃의 매혹적인 향연은 4월 중순까지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해상에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안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배를 타고 군산시 문효도항에 입항하는 2명을 검거해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700kg의 수산물과 잠수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앞선 10일 부안군 위도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 장비를 이용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어획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사선 6종 기술로 개발 관리 중인 무궁화 묘목이 정읍 국궁장에 심어졌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12일 방사선 6종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무궁화 선녀와 히비스에스 6 180그루를 정읍 국궁장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선 6종 연구실은 방사선 6종 기술을 이용해 벼와 콩과 같은 식량과 화훼작물,
특용 작물 등에 대한 육종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스캐너를 도입하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오는 2028년까지 면제 발급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정권 초부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부 여당과 전북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운영된 정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이후 출범한 정권 중 처음으로 지금처럼 특정 지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잼버리 사태 이후 외면했던 전북 현안을 어떻게 챙길지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전북과의 관계 개선은 대통령실 참모인선의 탕평, 균형 발전 개각, 이념에서 민생 위주의 여당 개혁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의 호남 배제 전략에도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을 완전히 배제하고 호남 안에서도 갈라쳐 고립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 특산물인 동진 수미 햇감자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 갯벌에서 생산된 동진 수미 햇감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텃밭 할매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동진 수미 햇감자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방 확대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에 봄꽃이 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실군은 지난달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에 맞춰 펜지와 데이지 등 2만 4천여 뿌리의 봄꽃을 심었고 4월엔 수선화와 튤립이 피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줄롱다리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지만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줄롱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특이해서 너무 좋았고요. 예, 경치도 너무 오늘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읍 시가 하루 2번 착유해야 하는 젖소 특성상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정읍시 나구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우미가 필요할 때 나구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50% 자부담 조건으로 정읍시는 올해 7,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낙농도우미는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했거나 낙농업 종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읍시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 시행 중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개관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지역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318제곱미터 규모의 복지관은 재활운동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습니다. 부안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를 토요일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농업인은 토요일에도 상서면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경운기나 파종기와 같은 46종의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당면한 영농철을 대비하여 준마을 근무를 실시합니다.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니 농업인들께서는 편리하게 임대하여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